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고드린 대로 올해는 이번 시간에는 EPS하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상반기까지 최소한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EPS 측면에서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죠. 2022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컨센서스를 찾아보면은 9% 정도 나옵니다. 이 9%라고 하는 수치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데, 저는 수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수치가 과연 진짜 나올 거냐, 그리고 실제로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라는 과정에서 이 9%를 넘길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이 올해 2022년에 6.8% 정도 증가한다고 컨센서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목 GDP 증가율의 0.9배 정도가 됩니다. 이 0.9배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지난 20년 평균치는 명목 GDP 성장률의 1.5배의 속도로 그 S&P 500의 매출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느냐? 이거 어쩔 수 없는 애널리스트들의 특성인데요. 저도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2021년 매출 증가율이 워낙 높았습니다. 추정을 하다 보면, 컨센서스라는 건 추정치의 모임이니까요. 추정을 하다 보면, 야, 작년에 이렇게 늘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숫자를 넣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국민계정 이런 데를 보면은 영업자 잉여라는 게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피용자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잉여는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고요. 피용자 보수는 저 같은 이제 월급쟁이가 받아가는 몫입니다. 이 비율을 한번 그려보시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GDP라도 이 S&P 500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진 거죠. 또 하나는 해외 세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순수출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GDP에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순수출만 포함이 되니까. S&P 500 기업들이 내고 있는 부가가치가 실제 GDP에 전부 다 잡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0.9배라고 하는 GDP 대비 매출 증가율 자체가 저는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생각보다 시장의 숫자가 컨센보다 잘 나올 수 있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순이익률입니다. 2022년 순이익률은 2021년에 비해서 소폭 20bp 정도, 0.2%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지금 컨센에 잡혀 있습니다. 요건 어느 수준하고 똑같은 거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에 있었는데 2009년에 회복이 되고 9년에서 10년 넘어갈 때 20bps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2022년에 반영이 돼 있는 건데요. 요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랑 지금이랑 제일 달라진 게 S&P 500 그 업종 구성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택트 기업들, 그다음에 대형 텍 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저는 이제 완화된다고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다고 해도 실제적인 영향은 과거보다 작아졌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애널리스트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 들어가고, 저도 그렇게 역시 했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많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추정이나 가정을 할 것 같냐면, 원가 쪽에는 부담을 많이 주고요. 대신 매출이나 이런 쪽 추정할 때는 그래도 많이 못 늘지 하고 아까 같이 1번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반영이 된 이익률이 20bp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언택트 관련 기업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기 시작하면 이 이익률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사주인데요. 2008년에 자사주가 60%쯤 줄었더라고요. S&P 500 기업들이. 요번에는 30몇 프로 정도 줄었던 것 같아요. 훨씬 S&P 500들의 기업의 상태가 좋아졌고요. 그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자사주를 조금 덜 줄인 거죠. 22년에 어떨 것 같냐?
저는 자사주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페이스북, 제가 많이 말씀드린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래요. 매출이 늘어난다, 22년에. 근데 우리가 비용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익은 잘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자사주를 60조 사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이 없으면 자사주 못 사요라고 할 텐데, 여기는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적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미안하니까 자사주를 사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이제 미국적인 사고입니다.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되게 아주 좋은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데 몇 년 전에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걸 되게 많이 차입해서 인수를 해서 지난 2년 동안 자사주를 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차입금을 좀 줄였거든요. 차입금을 더 줄이고 싶을 법도 한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저희 실적 발표하면서 차입금 이제 그만 줄이고 다시 자사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년부터. 그래서 몇 조 정도 자사를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상태가 좋아지면 실제 경제 움직임보다는 기업의 상태에 더 많이 자사주 매입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 자사주 매입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면 미국은 전부 다 소각을 거의 다 하니까 순이익률, 매출 늘고 순이익률 유지된 상태에서 EPS가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EPS가 올라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올해 EPS 증가율 9%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특히나 상반기에 나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지난달에 6.8%였거든요. 일반 CPI 증가율이. 근데 이게 뭐 옛날에 80년대, 70년대 좀 10몇 프로 가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다 틀리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시장이 빠져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돼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예를 들어 1980년대 초에는 10몇 %였어요, 기준금리가. 그러면 아무도 주식을 안 사죠. 왜냐? 저는 채권 사서 20%를 버는데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P가 5배란 뜻인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 지표를 보면 크게 에너지, 그러니까 CPI 기준입니다. 에너지,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주거,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에너지, 유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유가가 $70 언저리니까 아직도 옛날보다 높긴 하지만, 물가라는 건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만 했다고 치죠. 물가가 지금 13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다시 안 보실 거예요. 이상한 애다. 물가를 누가 그렇게 말하냐 생각하시잖아요. 물가는 %예요. 저번에 기준 기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그러니까 유가는 유지만 돼도 유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CPI는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죠. 임대료는 상승세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 다행스러운 건 이 임대료 상승률이 2014년부터 한 8년, 9년까지의 상승률이 아직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향이 아직은 적고, 또 하나는 페드가 보는 PCE, 핵심 PCE에 들어가는 이 임대료 비중이 CPI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도 조금 덜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에너지 제외 상품은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요즘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매일 사는 물건이 아니고요. 매달 사는 물건도 아니고 매년 사는 물건도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 사는 물건이기 때문에 살 사람은 다 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높은데, 그래서 높은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증가율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이 서비스 쪽인데요. 이 서비스는 결국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이 CPI나 PC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건비가 줄지는 않겠죠. 월급이 줄면 참 누가 일하겠습니까?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 속도가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민자 부분입니다. 2020년에 미국에 들어온 합법 이민자, 그러니까 홈랜드 시큐리티 데이터인데 70만 명 정도 됐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0년대 평균이 106만 명이거든요. 거진 35%쯤 빠진 겁니다. 30% 정도 빠진 거죠. 더 중요한 건 요 줄어든 그 이민자들의 비중을 보시면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그 히스패닉들이 미국에서 육체 노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히스패닉의 비중이 2010년대 평균에 비해서 무려 3%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칼라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30% 이상 줄었다는 거죠. 물론 2021년에도 계속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아마 21년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역시 그 이민자의 숫자가 줄어들었을 텐데 결국 코로나라는 건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못 하던 이민자까지 더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관련된 인력 공급은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4%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죠. 그게 3%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니까 3%까지 내려가려면 룸이 별로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다. 실업자도 없고 이제 계속 오를 일만 남았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저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서 실업률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 인구, 우리가 레이버 포스라고 합니다. 요거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레이버 포스가 줄면 실업률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됐냐면 천천히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급락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이 급감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올랐다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옛날 트렌드대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 추세로 바로 복귀한 게 아니라 왜냐? 코로나 됐죠. 락다운 됐죠. 그래서 이제 백수가 됐습니다. 원래는 일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돈을 막 줘요. 그 돈 받아가지고 뭘 했냐면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왕창 합니다. 미국 저축률이 아마 20% 넘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작년 코로나 기간에. 저축해서 돈을 갖고 왔죠. 그걸로 쓰면서 살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먹고 살만 한 거예요. 저축률이 아직 옛날 그 평균 오르려면 멀었거든요. 계속 돈을 쓰면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저축이라는 것도 계속 쓰면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버퍼까지 떨어져요.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100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300원이 됐으면 다시 100원이 되면 보통은 일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는 다르겠지만 시기는 온다라는 거죠. 그럼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원래 트렌드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하고 지금 트렌드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그 노동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관련 비용의 증가폭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